안녕하세요 여러분,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뚱이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답을 할게요.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라는 거는 제 Q&A 재생 목록의 첫 번째 영상, 질문 받는 영상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작년 겨울부터 언니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20살 직장인입니다. 몇 개월 전에 뉴욕 여행 준비 영상에서 금융기관 취업 준비를 하는 고3이라고 댓글 달았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달아준 답글 보고 힘내서 취업했는데 금융회사가 아닌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을 위해 출결, 성적, 자격증, 제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취업 시기가 됐을 때 언니의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금융의 길은 제가 진짜 원했던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니는 무역회사도 새로운 꿈이라기보단 돈을 벌기 위해 입사를 한 거고요. 몸이 건조하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 자기 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니 영상을 포함한 다른 여행 영상을 볼 때마다 흥미롭고 전 세계를 돌아보고 싶다고 느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좀 더 경험하고요. 여기서 제가 고민되는 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주위 분들이 여행에 너무 빠지지 마라, 결혼식이 놓치면 결혼하기 힘들다,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등등 이런 소리 때문에 저도 모르게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또 저희 엄마도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 혼자 여행 가는 걸 심하게 반대하세요. 주위 사람들 반응 때문에 실천해보지도 못한 것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언니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또 꾸준히 준비해온 꿈이 있었는데 장래 희망이 바뀌어서 준비해온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이 좀 길지만 언니의 조언이 꼭 듣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마 뚱이님 말고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뚱이님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역회사에 지금 취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 진짜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지금 뭘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해봐야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지. 그걸 해봐야지 내가 이걸 하기 싫었는지 알지. 그래서 뭔가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짜 아무거나 해보는 걸 저는 정말 추천해요. 그게 내가 꿈이 아닌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내가 몰랐던 꿈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꿈은 아니었지만 무역회사에 입사한 거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당장은 아니고 더 돈도 벌고 사회생활을 좀 더 경험하고 하고 싶다는 말에서 이분이 정말 성숙한 분이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그쵸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돈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이런 성숙한 삶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나오죠.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주변에 흔히 말하는 꼰대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행에 너무 빠지지 마라. 무슨 근거로? 뭐 여행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뭐 여행이 주는 환상? 여행에 너무 빠지지 마라? 아마 여행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한 거는 이제 다른 미래 준비 없이 여행만 다니다가 이제 결국에는 환상 속에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뚱이님만큼 현실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행에 너무 빠져가지고 뭐 현실을 파악을 못한다거나 그럴 분이 전혀 아니실 것 같아서 이런 조언은 오지랖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보면 여행에 흠뻑 빠져서 오히려 잘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행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잘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놓치면 결혼하기 힘들다. 우리 또 결혼 이야기하면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놓치면 결혼하기 힘들다? 결혼 일찍 해서 후회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간단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자면 절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아이가 둘 있는데도 맞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지금 이혼한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진짜 이 결혼 시기는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님이더라도요. 절대 안 돼. 아니 그리고 지금 20살이라고 했는데 지금 20살한테 결혼식이 놓치면 결혼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나요 누가?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 뚱이님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자신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워 들으신 거죠? 절대 뚱이님한테 한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아니 아직 이거 지금 20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여행을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지금 여행 가신다고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뚱이님이 굉장히 젊고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인재를 잃는 거다 라고 해서 겁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거는 마땅한 인생 설계이지만 젊은 날의 여행과
한 50년 뒤에 노후를 연관시키는 건 그렇게 현명한 설계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 혼자 여행 가는 걸 심하게 반대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혼자 여행 가는 게 스스로는 안 무서운지 혹은 조금 내가 무서우니까 엄마의 반대가 솔깃하게 들리는지 이거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스스로가 괜찮다면 엄마는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하게 반대하는 엄마를 설득시킬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주위 사람들 때문에 실천해보지도 못한 것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해본 적이 저는 없어요. 일단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공표를 하는 편이었지 나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본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릿속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노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 지금 여행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너 결혼은 어떻게 할 건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여행을 가고 싶다 하시면 그거 말고 다른 가치를 꿈꾸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소중한 경험, 자아실현, 여행하는 것에 소중한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여행하지 않고 일만 한다면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죽을 자신 있느냐? 이런 식의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가져가지 못할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죽는 순간에도 또렷이 생생하게 기억될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조언해 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조언을 정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난 너무 힘들어, 내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래서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길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근데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내가 찾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근데 여행을 나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죠. 엄마, 이렇게 나와보니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조차도 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뻥이 심하다고 그랬나? 저희 엄마가 한 얘기예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제가 에티오피아를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 그냥 귀뚱냥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왜냐, 나는 알거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만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렇게 현실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거든요. 모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조언을 딱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하는 조언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 채 하는 조언인가 라는 걸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뚱이니님을 걱정해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친구가 이 꿈을 못 이루고 결혼해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못했지만 이 친구만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또 다른 조언을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언니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까지 있는데 절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그게 정말 쉽지 않다고,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뚱이님이 속상했던 부분이 이제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진로가 바뀌면서 그 준비를 했던 노력과 수포가 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 돼서 매우 속상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사무술을 했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냥 이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 대학을 안 갔다 이런 걸 떠나서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시 전형이 한문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경시대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대회에서 상을 좀 많이 탔어요. 사실 한문이라는 게 수능을 볼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죠. 이제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이 있었어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이상이 1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진짜 막 1점 차이로 2등급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시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 통과를 못 해가지고 못 가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정말 딱 원했던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 과를 가기 위해서 수능 준비하면서도 한문 경시대회 준비도 하고 재수 3수를 거쳤으니까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건데 저는 결국 거기를 못 가게 된 게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는데 1차적으로 그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재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어서 저는 거길 가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꿈의
처음에 겉멋이 들었던 거죠. 이제 나름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이제 한의대를 가면 사람들이 아, 얘 진짜 공부 좀 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거야.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굉장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난 한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막 고쳐줄 거야. 막 머릿속에서는 나이팅게일이 막 그려지고 막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다닐 거야.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죠. 근데 저는 한의대를 안 가서 정말 잘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그 서울이라는 곳이 주는 기회가 정말 어마어마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살다 보니까 그 공모전 같은 경우나 이런 대외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뭐 한두 개 할 수 있었던 대외 활동을 아무래도 거점이 서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여건이 갖춰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의대, 의대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엄청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4년제이고 아무래도 공부량이 그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하나를 기회를 놓쳤을 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또 이렇게 삶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의 제 인생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내 삶의 사건들은 지금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한 것들이 쓸모없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한문 경시대회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중국어 할 때도 도움이 됐고요. 이제 그때 공부했던 책들이 사서삼경이었는데 사실 그때 아니면 절대로 제가 따로 읽어보지 않았던 삶의 진리와 그런 것들이 인생에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뿐이지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공부했던 것들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질지언정 혹시나 그럴지언정 그 과정에서 내 인내심을 테스트해봤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웠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포로 돌아가는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제도 저는 정말 싫습니다. 네, 뭐 공무원 시험이랑 또 선생님 되는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진짜 그 시험들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그 시험이 계속 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도 저랑 많은 이야기 나눠요. 안녕. Sunlight